전공의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지난 2020년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등의 반발에 단체 행동에 나섰던 모습입니다. 엉망이 있는 의료 체계를 만들어 놓고도 정부는 아직도 쉬운 길만 찾으려고 합니다. 숫자만 늘리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정부가 다시 의대 증원을 추진하자 이번에도 전공의들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늘 새벽까지 온라인을 통해 임시총회를 열었습니다. 2,000명 증원 저지 방향을 모색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의협도 모레 전국 시도별로 총궐기 대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쟁 수위가 점점 올라가자 정부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사들이 단체 행동에 나설 것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파업이라는 형태로 그 자리를 떠나서 직무를 안 하게 되면요, 그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데도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처분이 들어갑니다. 곧 의사들의 투쟁 방향이 드러날 전망인 가운데 이번 주가 의료공백 현실화에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만약 전공의들이 단체 행동을 한다고 오늘 결정하게 된다면 이번이 처음 아니죠? 네, 2020년에도 전공의들은 단체로 일해서 손을 뗀 적이 있습니다. 네. 당시 정부는 의대 정원을 10년간 4,000명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인턴과 레지던트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8월 21일부터 무기한 단체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하라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지만 전공의들은 하직서까지 제출하면서 맞불을 놓았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 자체도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사직서까지 제출하신 분들에게도 법적인 제재를 가한다. 굉장히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고. 이때 전공의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시점이 중요한데 2020년 8월은 잠시 잠잠해졌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기 시작하며 2차 유행이 시작된 시기였습니다. 아, 네네. 네, 당연히 전공의들의 휴업은 정부의 큰 부담으로 다가왔고 당정은 전공의가 단체 행동을 시작한 지 약 2주 만인 9월 4일에 의대 증원을 다시 논의하기로 의협과 협의합니다. 사실상 백기를 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는 반드시 할 거라는 거잖아요. 의대 증원을 실시할 거라는 건데 그럼 2020년과 뭐 달라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우선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보건비상 상태가 아니고요. 아, 그렇네요. 네, 두 번째는 정부의 압박 카드가 더 강력해졌습니다. 지난해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되고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결과에 따라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도 의대의 증원은 돌이킬 수 없다며 만일의 사태엔 의사 면허 취소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이라도 무너져가는 의료 체계를 바로잡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로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되고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의사들이 그 업무 개시 명령을 안 받으려고 꼭꼭 숨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되려면 문서가 개인에게 이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2020년에 전공의들이 휴대전화를 끄는 일명 블랙아웃 전략으로 문서 전달을 피했고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 발동에 애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법이 신설되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행정절차법 24조 2항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으면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도 처분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11월 화물연대 파업 때에도 국토부는 문자로 업무 개시 명령서를 전달했습니다. 복지부 역시 명령서 전달을 위해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휴대전화를 꺼도 효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일의 사태가 벌어지면 법에 따라서 연락처를 확보하고 문자로도 송달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블랙아웃으로 그 전화기를 꺼놔도 문자를 보내면 송달의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2단계까지 간다면 전공의 측은 행정소송 등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 양측이 법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이 문제가 법적 문제까지 갈지 안 갈지 이것도 좀 봐야겠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밤 9시 온라인 임시총회를 엽니다. 임시총회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하며 전공의 집단행동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박단 대전협 회장은 SNS를 통해 2,000명은 너무 지나치다며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8일까지 실시된 자체 설문조사에서 세브란스 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이른바 빅5 상급 종합병원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공의들이 집단 휴업이나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에 나서게 되면 의료 현장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정부의 진심을 의심하지 말아달라며 호소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 SNS를 통해 합당한 보상과 존중을 받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단체 행동에 나서지 말아달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정부의 호소에도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고 기관에는 사직서,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면허 정지 처분이 또 들어갈 수가 있겠고. 한편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걸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히며 이번 주가 의대 증원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 2020년 8월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자 전공의 단체가 집단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기 대학병원에서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자 정부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책안을 철회하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지난 6일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이상 증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의사단체들은 이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년 전 집단행동에 참여했던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내일 온라인 임시총회를 열어 집단행동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전공의 1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약 88%의 응답자가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4년 전처럼 의료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게 되죠. 이게 뭐 환자가 급한 환자들은 엄청 위급하잖아요. 의사들 파업하면 더 곤란하겠죠. 환자들한테는. 하지만 4년 전과 다른 분위기도 읽힙니다. 국민이 의대 증원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고 현 정부 역시 4년 전과 다르게 강경한 조치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행동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 그건 명분이 없고 분명히 정책은 결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오래 가긴 힘들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전공의를 수련하는 병원들에게 전공의 집단사직서를 받지 말라고 명령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가 비대위까지 꾸리면서 지금 파업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시기와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설 연휴 마지막 날인 모레 회의 결과에 따라 전공의들의 파업 시기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다만 파업 결론이 나온다고 해도 연휴가 끝나자마자 집단행동에 돌입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5일까지 전문의 실기시험이 예정돼 있어 파업을 시작한다 해도 15일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파업 강도는 2020년 의사 총파업 때보다 더 거셀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당시에도 의대 정원 확대가 파업의 주요 명분이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계획한 인원은 연간 400명, 10년간 4,000명이었습니다. 현재 정부가 2035년까지 최소 10,000명을 늘리겠다는 방침인 만큼 더 거센 투쟁이 예상됩니다. 예. 그런데 정부도 의사면허 박탈까지 거론하면서 지금 굉장히 강경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4년 전에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변수가 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게 가장 큽니다. 게다가 여론도 정부에 우호적입니다. 특히 정부에게 이른바 의사면허 박탈법이라는 새로운 무기도 생겼는데요. 범죄 종류에 상관없이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박탈할 수 있게 의료법이 지난해 말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서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곧바로 고소 고발을 진행한 뒤 면허까지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런데 신 기자, 이런 상태가 유지된다면, 그래서 돌파구를 찾지 못해서 파업을 하게 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되는 거잖아요. 네, 종합병원 핵심 인력인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서게 된다면 응급의료, 중증의료에 대한 공백은 당장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입원에 제한이 걸리거나 수술 날짜가 미뤄지는 등 한동안 불편함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다만 2020년 총파업 때보다는 의료진 공백으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국민도 순간적인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이고
병원에도 전공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급한 사항은 기존의 의사들 중심으로 해서 정부는 혹시 모를 의료 공백에 대비해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4단계 중 3단계인 경계로 발령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파업을 진행할 경우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국무총리가 직접 상황을 지휘할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어제 저녁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김태구 강원도 의사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정부 방침에 맞서기 위해 투쟁을 이끌 새 선장을 뽑은 겁니다. 비상대책 위원들이 다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향후 투쟁 로드맵과 전망에 대해서 아마 밝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앞서 대정부 투쟁과 협상을 주도하던 의협집행부는 정부의 증원 발표 직후 물러났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총사퇴할 것이며 즉각적인 임시대의원 총회 소집 및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 내 주요 4개 병원에서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하고 있는 전공의들도 파업 참여를 예고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연휴 마지막 날인 모레 파업 일정을 최종 조율할 방침입니다. 강경 대응을 고수 중인 정부는 의협에는 집단행동 금지를, 수련병원에는 사직서술이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비상진료 대책도 세울 방침입니다. 전공의 15,000명을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 긴급총회를 소집합니다.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2,000명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파업 날짜를 확정 지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전공의들은 파업에 합류할 움직임을 속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 서울대병원과 서울 아산병원은 이미 전공의들이 합류를 결정했고 또 참여에 대한 논의도 수도권인 아주대병원을 넘어 충북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등 지방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전공의들은 항의성으로 단체 사표 제출을 시도했지만 보건복지부가 각 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집행부가 총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투쟁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강력한 투쟁으로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경종을 울려야. 이에 정부도 최후의 수단인 면허 막탈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면허 정지 처분이 또 들어갈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기타 다른 법령들이 또 적용이 됩니다. 그런 법령들을 다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고소고발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만약에 금고 이상의 형이 되면 그러면 이제 면허가 취소가 될 수. 대통령실 관계자도 지금 단계에서 어떠한 조치를 내린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상황 발생 시 면허 취소 등의 조치도 검토하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평행선을 그리면서 총파업의 전운이 시간이 갈수록 고조되는 모양새입니다.